안녕하세요. 부정맥TV 여러분. 부동산 정보의 맥을 짚어보는 부정맥TV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마지막에 영상을 올렸던 때가 뭐 아무튼 한 두 달 이상 훌쩍 지난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동안 감사하게도 제 구독자분들도 많이 늘어난 것 같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도 일이 좀 있었고, 뭐 업무도 좀 있고 해서, 좀 바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뭐 핑계라면 핑계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여기는요, 강남구 청담동이고요. 네, 제가 여기로 이제 이사를 와가지고 또 새로운 일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께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려오고 있었는데, 사실 이제 드릴 수 있는 뭐 말씀들은 다 드린 것 같아요. 뭐 정보들도 얼추 다 드린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좋은 지산들을 좀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지식산업센터 시리즈에서는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요 마지막 편을 계속 못 올려드려가지고 조금 마음이 불편했었는데,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현재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들 현황들이 어떤지 같이 좀 대략적으로 한번 훑어보고, 앞으로 이제는 지식산업센터뿐만 아니라 제가 더 많은 이야기들을 좀 다양하게 나눌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제 힘이 닿는 대로 꾸준히 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랜만에 컴백한 부정맥TV 다시 한번 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부터 지식산업센터의 현황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뭐 현황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알아보는 건 아니고, 그냥 임대 시세, 뭐 매물 이런 게 뭐 어느 정도 나와 있나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볼 겁니다. 여러 커뮤니티들도 있고 뭐 각자 사용하시는 사이트들도 다 있겠지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네이버 부동산을 좀 많이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일단은 성수를 한번 볼게요. 여기 상가 업무 공장 토지로 가서 지식산업센터를 보고, 뭐 매매 물건도 뭐 좋겠지만 일단 월세 한번 볼게요. 월세를 보고, 이렇게 사무실로 하면은 그냥 우리가 지식산업센터 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그 업무용 빌딩이 있어요. 뭐 2층이든 3층이든 뭐 아니면 고층이든 1층, 2층 정도의 뭐 상가가 이제 들어가고, 위에는 이제 사무실들로 활용이 되는 그런 건물들인데, 같이 보면 사실 좋긴 해요. 시세가 거의 뭐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없는 지역이면 이제 이거를 같이 이제 사무실이나 뭐 공장 창고 이런 걸 보면 좋은데, 어차피 성수는 지식산업센터가 좀 많은 지역이니까 일단 지식산업센터만 좀 체크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을 이제 이용하는 이유는, 부동산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사실 이 플랫폼이 네이버 부동산이에요. 모든 광고를 다 여기를 통해서 올리고, 사람들도 여기를 통해서 가장 문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부동산이든지 간에 네이버 부동산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광고를 넣고 있죠. 네. 성수동에 보면 이렇게 지금 뚝섬역부터 성수역까지가 좀 많이 몰려 있어요. 일단 성수동은 여기 성수역이랑 뚝섬역 사이가 이제 가장 이제 그 1세대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이쪽,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들어온 데가 네, 저 생각공장 대시양 플렉스, 그리고 여기 한번 더 확대를 하면 SK부연센터, 네, 요렇게 두 개가 가장 이제 최근에 그나마 입주를 했고요. 성수동에 뭐 매물이 없다, 뭐 이제 그런 말들이 좀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매물이라는 거는 임대 매물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매매 물건을 말하는 건데, 생각보다 많지는 않죠. 근데 이제 임대 시세, 임대를 볼 거는, 임대는 생각보다 물건이 좀 많아요. 네, 여기서 동일 매물로 좀 묶어보면, 동일 매물로 묶는다고 해도 완벽하게 다 동일 매물 처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근데 여러분들께서 옆에 리스트를 보다 보면은 어떤 게 이제 같은 물건인지는 대충 이제 감이 오시니까 이거는 보시면 되는데, 임대 시세를 한번 볼 건데, 저는 보통 전용평당 임대료로 비교를 해요. 어차피 이 보증금이야 거기서 거깁니다. 뭐 면적에 따라서. 그리고 서울은 기본적으로 월세 곱하기 10이 원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있어요. 구로 가산해서 시작을 했을 때, 이게 월세 곱하기 10으로 이제 한 이유는, 나중에 이제 뭐 법적인 절차를 넘어가거나 뭐 경매가
경매로 넘어간다거나 했을 때 이제 최소한으로 안전장치를 해놓은 게 이제 곱하기 10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지금 성수동 같은 경우에 이런 거 3,000에 300짜리가 있는데 평수로 계산을 좀 해보면 300 나누기 30%04 하면은 88,000원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이제 3층이고 여기는 9층인데 270이죠. 270인데 평수는 아까랑 뭐 똑같아. 112제곱미터, 113제곱미터니까 뭐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78,000원. 전용 평당 임대료로는 약 한 만원 정도 이제 차이가 나네요. 여기는 290만원인데 40평이네요. 40평. 그럼 여기는 이제 72,500원. 아까는 이제 78,000원 정도 나왔고, 여기는 72,500원. 지금 여기는 이제 2,500에 250. 여기도 약간의 그 면적의 차이는 있는데 지금 가격이 같죠. 보니까 여기가 조금 더 넓죠. 여기는 2,500에 250인데 사용 승인일이 올해 초에요. 올해 초. 그러니까 새 건물이고, 그리고 여기는 1년 전에 지금 이제 준공이 난 거고, 네, 지금 그 차이인데 한번 이 전용 평당 임대료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보겠습니다. 여기는 10만 원이 나옵니다. 10만 원. 새삥이라서 조금 비싼 것 같기도 하고, 여기는 9만 원 정도 나오고요. 아까 여기서 제가 생각공장 대시양 플렉스도 이제 작년에 입주를 한 건데, 요게 비슷하겠네요.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거랑 26.95평이니까, 네. 아마 요거를 말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SK V1 센터는 요걸로 한번 볼까요? 요거 120만원인데 12.55평이면 거의 여기도 뭐 한 10만원 정도 나온다는 이야기죠. 한 95,000원. 그래서 지금 쭉 보면은 10만원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이거를 쭉 다 얼추 보면은 새 거는 한 9만원대, 그리고 원래 기 건물들은 준공이 좀 된 것들은 7, 8만원대에서, 성수동은 대략 뭐 한 약 8에서 9만원 정도에 이렇게 형성이 좀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수동이 지금 요즘에 워낙 핫하니까 지금 가장 먼저 이제 알아본 건데, 성수동에도 그 임대 매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있고요. 매매도 지금 요 정도 나와 있고, 사실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오지 않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 광고를 올리는 순간에 소위 말하는 그 양쪽에서 다 수수료를 받는 거를 못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왜냐면 물건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까발리게 되면 다른 곳에서 이걸로 보고 다른 부동산에서도 문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공동 중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괜찮은 물건들은 부동산에서 자체적으로 소화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괜찮은 물건들은 부동산을 꼭 발품을 팔아봐야 얻을 수가 있는 경우들이 있다. 네, 그런 거는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볼 지역은 여기입니다. 문정동. 문정동도 보면은 이렇게만 있죠. 이렇게. 이거는 매매고요. 문정동이 생각보다 지금 매매가 많아요. 문정동은 성수동에 비하면은 진짜 면적이 아주 작거든요. 진짜 여기가 전부예요. 월세 매물동 생각보다 많은 편이네요. 네, 뭐 요즘 물건이 없다 하는데 일단 한번 볼게요. 어느 정도 시세를 형성을 하고 있는지 한번 쭉 일단 보면, 근데 여기는 아까 성수랑 조금 달라 보이는 게 있는데, 뭐 보증금이 아주 뭐 높은 경우들도 이제 간혹 보이고, 지금 1억짜리들이 몇 개 보이죠. 여기에 플러스로 해서 지금 원래 구로 가산해서 시작했던 게 월세 곱하기 10이 이제 보증금이 되는 이제 그런 메커니즘이었는데, 조금 작동이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2,500에 220, 2,000에 뭐 160, 2,000에 160, 뭐 3,000에 280. 지금 이런 것들은 원래대로라면 3,000에 300이 돼야 되는 게 맞고, 이것도 3,000에 300, 네. 이것도 5,000에 500, 3,000에 300, 2,000에 200,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말인즉슨 원래 기존에 형성을 해왔던 시세보다 지금 조금씩 낮추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론 이 가격이 뭐 지금도 현재 수익률이 좋고 뭐 잘 나오고 뭐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시장이긴 합니다만은, 거의 지금 어깨에서 머리 사이까지 어느 정도 고점까지 올라왔다라는 신호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거를 또 돌파하느냐, 뭐 주식으로 뭐 말하면 뭐 전고점을 돌파하느냐, 뭐
이게 어떤 조정 장애냐 뭐 이런 시각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원래 2200에 내놔야 될 거를 2170으로 했다가 지금 2160으로 지금 낮췄다 라고 밖에 지금 볼 수가 없어요. 2500에 250을 받던 걸 이제 30만원 좀 낮춘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 원래 1200이면 깔끔하잖아요. 근데 5만원 낮춘 거예요. 왜냐면 경쟁 상대가 지금 많아졌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네이버 부동산이나 어쨌든 인터넷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보실 때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또 굉장히 시장의 흐름을 읽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현재 문종동의 상황은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탑 티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시장이지만 어느 정도 조금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적용되는 데 있어서는 균열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종동의 임대 시세는 10만원이에요. 10만 9천원이니까 거의 11만원이죠. 여기 밑에 거 한번 볼까요? 160만원인데 17.67평 그러면 9만원 9만원이랑 아까 거의 한 11만원 나온 거, 지금 보면 동일 매물로 묶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랑 같은 걸로 딱 보이죠. 같은 물건이에요. 층수도 같고. 이런 거 한번 볼까요? 그럼 10만 3천원 나오죠. 아까 11만원 9만원 10만 3천원. 요거 한번 볼까요? 요것도 아까 거랑 뭐 똑같네요. 보니까 26.95평이면 지금 요거랑 같은 건물이고, 요것만 월세가 한 20만원 정도 좀 높고, 아예 다른 건물로 한번 보면 요런 거 한번 볼게요. 400만원짜리인데 11만원이 돼요. 여기는 11만원. 조금 작은 평수가 있는지 한번 좀 찾아보고 있는데 요거 1095짜리 좀 괜찮네요. 95,000원. 지금 보니까 문정동은 어느 정도 고점을 딱 찍고 하향 추세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가장 비싼 임대료 시세를 형성을 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지역이고, 문종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9에서 한 10만원 정도의 전용평당 임대료 시세를 형성을 하고 있다. 다만 지금 월세 곱하기 100에 월세 곱하기 10에 이제 보증금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지 않는 걸 봐서는 어느 정도 조정이라든지 균열이 좀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사실 전체적인 지식산업센터 시장의 흐름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한테는 이미 많이 투자의 매력도가 조금 떨어진 상황에서 들어간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예전에 뭐 어떤 지식산업센터든지 사기만 하면은 그냥 뭐 수익률이 뭐 10% 20% 이렇게 빡빡 되고 임차 수요가 넘쳐 흐르고 그런 상황은 이제 조금 지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물건에 대해서 혹은 내가 입주를 할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석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어떤 걸 선택할지에 대해서 좀 치밀하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시기가 됐다. 한 4, 5년 전과는 좀 달라진 부분이죠, 그게. 문정동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는 가장 비싼 좀 임대료를 형성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는 구로 가산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있죠, 가산 디지털 단지, 구로 디지털 단지 이쪽인데, 일단 구로랑 가산을 보면은 가산이 훨씬 커요. 네, 일단 훨씬 크고, 그래서 뭐 당연히 물건도 더 많을 수밖에 없고, 네, 이 구로랑 가산의 지역적 차이가 좀 있어요.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 요 지역은 사실 더 지을 수가 없어요, 지산을. 근데 가산은 예전에 이제 공장으로 쓰던 건물들도 아직도 남아있고, 뭐 창고로 쓰던 건물들도 아직도 남아있고, 또 그 지을 수 있는 땅들은 얼마든지 있는데, 부시고 짓는 게 있죠. 네, 부시고 짓는 것들도 있고, 요 위쪽에도 지금 하나가 뭔가 들어오는 것 같고, 아래쪽으로도 계속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지어지고 있어요. 네, 이 공급의 차이는 구로랑 가산이 분명히 있다. 뭐 같은 옆 동네이긴 하지만, 근데 구로에 있는 이제 지식산업센터들은 나름 연식들이 좀 있어요. 이제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왜 새로 들어올 수 있는 건물들이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구로 같은 경우에는 요즘 조그만 거 한번 볼게요. 9평짜리인데 이제 85,000원. 지금 요 오닉스 타워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는데, 이거는 진짜 조그만 지식산업센터예요. 이건 저도 이제 가봐서 아는데 주차도 기계식이에요. 지식산업센터에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초미니 지식산업센터인데 동일 매물로 묶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3개가 나와 있네요. 네, 뭐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구로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들이 규모들이 다 작은 편들이 아닌데, 그래도 보면 각
건물마다 다 평균적으로 5개에서 뭐 많아봐야 10개 정도 있으니까 매물이 그렇게 아주 풍부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1090짜리 53,000원 갑자기 훅 줄어들죠. 이게 요즘에 그 구로 특히 이제 오래된 지식산업센터의 지역은 소형 사무실들이 좀 많이 부족한 편이에요. 애초에 예전에 이제 30평대가 거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식산업센터를 좀 지었으니까 뭐 10평 내외의 소형 사무실이 조금 공급이 부족해서,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임대료 시세가 조금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아까 그 오닉스 타워 여기에 그 85,000원은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비싼 것 같긴 한데, 요거 한번 볼게요. 160만원 54,000원, 아까 53,000원, 지금 54,000원. 이거 한번 볼까요? 58,000원. 지금 대부분 이래요. 네, 5만원대 형성이 되어 있죠. 요거는 53,000원. 그러니까 지금 이 구로는 거의 5만원대 형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오닉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특이한 경우고, 보통은 5만원대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좀 느끼셨나요? 아까 일리스트에서 문정동이랑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거의 월세 곱하기 10의 메커니즘이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수요와 공급이 아주 충분히 균형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거의 뭐 완벽하죠. 차이가 없습니다. 곱하기 10이 굉장히 잘 작동을 하고 있다. 구로는 약 그 5만원에서 한 6만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 그 옆에 가산을 한번 가볼까요? 가산은 일단 지금 요 바운더리가 이제 가장 이제 핫한 지역이고, 여기 보시면은 6번 출구 앞에 요 W센터랑 SKV원 센터 요 두 개가 이제 대장 중에 대장이고, 지금 이제 새로 들어올 게 여기죠. 여기랑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로 알고 있는데, 뭐 사전 분양으로 그냥 다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전에 의향서만 받아가지고 분양이 이제 사실상 끝났고, 그러니까 지금 요 라인이 가장 이제 메인이 되는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 가산은 이게 너무 길쭉하잖아요, 생긴 게. 여기 가까운 데랑 여기서 먼 데랑은 조금 또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구로만큼 그래도 나름 잘 지키고 있어요. 가격이 잘 지켜지고 있는 편입니다. 보니까 지금 뭐 시세를 한번 보면, 아까 그 700에 75, 700에 70짜리를 제가 좀 본 것 같은데, 이런 거부터 한번 좀 볼게요. 70만원에 이거 14평이면 그냥 5만원이죠. 네, 5만원. 이런 거 한번 볼게요. 83,000원. 요것도 지금 생각보다 많이 비싼데, 다른 거 한번 보죠. 요거 320만원짜리 한번 볼게요. 이거는 평수가 많이 큰데, 한 80평 잡으면은 320만원이면은 한 4만원 정도 나오죠. 네, 4만원 정도. 아까 4만원, 5만원, 뭐 8만원, 지금 뭐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 적당한 거, 요런 거 한번 보죠. 170만원짜리인데, 6만원. 가격대가 아주 다양합니다. 뭐 4만원대, 5만원대, 6만원대, 8만원대 지금 다 나오죠. 조금 적당한 거 200만원짜리, 여기 또 40평이라고 치면은 한 5만원 정도 지금 나오겠네요. 4만원, 5만원, 6만원, 8만원, 5만원, 그리고 240만원짜리, 이건 6만원이에요. 또 6만원, 6만원 좀 안되겠죠. 네, 한 5만원대. 그러면 가산도 보통 5만원대 형성이 돼 있다고 보는 게 가장 현실적인 것 같고, 건물의 뭐 위치에 따라서 뭐 8만원대에도 가능하다. 가산 경우에는 매물들이 워낙 물건들이 많으니까 매매 한번 볼까요? 매매도 물건이 뭐 아예 없진 않죠. 이 임차 수요들을 잘 판단을 해가지고 가산에서는 옥석을 좀 잘 가리셔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 투자를 하는데 내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이 들면 사실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잘 고려를 하셔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디를 한번 또 볼까요? 영등포 한번 볼까요? 영등포 물레 이렇게 지금 분포를 하고 있는데, 영등포에서는 여기도 보면은 곱하기 10이 완벽하게 지금 작동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완벽하게 작동을 하지는 않는데 약간의 균열은 좀 있다. 과연 전용평당 임대료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한번 볼게요. 64,000원, 6만원대에 나오고요. 여기 한번 보죠. 160만원짜리인데 24.92평 하면 64,000원. 요걸 한번 보죠. 요거랑 같은 거죠 지금. 근데 10만원이 좀 싸졌으니까 아까보다 조금 더 저렴해지겠죠. 64,000원 미만으로. 요거는 380만원짜리인데 거의 60평이 다 돼가네요. 근데 이거는 우리벤처타운이면 여기 사용승률이 2004년짜리예요 조금 연식이 됐다. 그거를 감안을 하셔야 되고, 63,000원. 네, 여기는 다 대부분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6만원대로. 여기 한번 볼게요. 1095짜리가 있네요. 85,000원. 여기는 이제 85,000원 정도 나오고, 그리고 여기 그 당산에 있는 SKV1이죠. SKV1.
여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9,000원. 여기도 네, 88,000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원래 영등포 지역에 이제 조금 오래됐던 이제 물레동 쪽에 이제 여기는 한 6만 원. 여기 이제 새로 지어진 그 당산의 SKV1처럼 이제 연식이 조금 덜한 곳들은 한 8만 원대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영등포는 한 6에서 8만 원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볼 게 강서에도 있어요. 강서. 이게 최근에 입주를 한 게 있는 것 같죠. 네. 지금 원래 강서 지역은 여기 강서 한강 자이타워가 원래는 이제 대장격이었죠. 네. 원래 이 밑에 보면은 네, 이쪽 증미역 쪽에 또 하나 비주 메트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1차, 2차가 있었는데 좀 오래됐고, 여기 우림도 있어요. 네, 여기 우림도 있어요. 우림 블루라인 이렇게 있는데 거의 대장은 이제 이 친구였고, 지금 여기 최근에 들어온 것들이 있다. 네, 여기 완전 초역세권이잖아. 여기는 어느 정도 하는지 한번 볼게요. 12만 원이야? 12만 원이면 많이 비싼데? 야, 12만 원이 아무리 초역세권에도 12만 원? 다른 것도 볼게요. 75만 원. 네, 92,000원. 이거는 조금 타당성이 있는데 지금은 이 건물만 제가 찍었기 때문에 이 건물에 가는 것만 나오거든요. 300만 원. 83,000원. 이제 조금 현실적으로 오죠. 지금 왜 이건 이렇게 비싼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베란다 확장이랑 인테리어가 돼 있어서 220인가? 이럴 거면 그냥 자기가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이게 올해 4월에 입주를, 그러니까 저번 달에 입주한 거예요. 저번 달에 100만 원에 12.25평 81,000원. 지금 8만 원에서 9만 원이 가장 적정 수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떨어져 있긴 한데 강서한강 자이타를 한번 보죠. 그러면 여기도 처음에 이 GS에서 지은 건데 입주하는 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입주가 다 되는 데까지. 규모도 꽤 크거든요. 네, 이렇게 서울 한복판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들도 처음에 입주를 할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뭐 시세가 아직 형성이 되지도 않는 부분들도 있고,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당장에서 수익이 뭔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제 뭐냐, 그 소위 말하는 그냥 던지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처음부터 사실 만실로 시작하지 않다 보니까 처음에 임차인들한테 좀 주도권이 또 생겨요. 이렇게 비어있는데 그냥 나한테 싸게 달라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부동산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거래가 일어나지 않으면 수수료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싸게라도 어떻게든 이제 일단 채우는 게 목적이 되는 시기가 있어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0만 원에 7만 원 정도 되고요. 여기는 평수들이 조금 큰데 200만 원인데 이제 31.43평 6만 원. 지금 여기 6만 원대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네요. 보니까 매물이 또 많이 없네요. 생각보다. 네, 165만 원짜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2,000원. 이거는 그래도 여기 이 건물 내에서는 조금 작은 평수라서 그런지 아니면 이제 고층이라서 그런 건지 가격이 조금 센데,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분석을 하시다가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은 거는 그냥 예외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마음이 편합니다. 괜히 또 이것 때문에 막 골치 아프실 필요는 없고, 그러면은 강서가 여기는 지금 아까 6만 원대였고 여기가 한 8만 원에서 9만 원대였으니까 뭐 그냥 평균적으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서랑 영등포랑 이렇게 보시면은 저는 괜찮을 것 같고, 서울은 뭐 대충 요 정도면 이제 그러면 다 봤나? 네, 다 본 것 같은데, 혹시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 어디가 있으려나? 거기 한번 볼까요? 또 지산이 많은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평촌이 또 지산이 많은데, 여기가 이제 산업 공장들이 좀 많은 지역이죠. 이쪽이. 여기는 진짜 사무실들이 좀 많은 지역이에요. 이쪽을 한번 보면 여기는 곱하기 10이 굉장히 잘 나름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런 거 한번 볼까요? 14년에 완공됐으니까 지금 뭐 한 7년 차? 네, 뭐 그 정도 됐겠네요. 59,000원. 또 가다가 요런 거 딱 찍어가지고, 아까랑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으니까 요런 걸로 볼게요. 120짜리 보면 이거는 왜 좀 싸 보이지? 네, 61,000원. 지금 6만원대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00만원짜리 한번 볼게요. 100만원짜리 12.99 하면은 76,000원. 요 평수가 좀 작아서 조금 평당 임대료가 지금 세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270만원짜리 한번 볼까요? 77,000원. 지금 평촌도 보니까 한 6만원에서 7만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어요. 6만원에서 7만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 이거는 딱 봐도 최근에 입주를 한 거겠죠? 지금 가격 변동이 조금씩 있네요. 네, 요거 한번 볼게요.
에이스 하이테크 시티 이제 범계라고 되어 있는데, 새로 들어온 거는 이제 올 봄에 이게 입주를 한 건데 200만 원. 자, 아까랑 차이가 많이 나기 시작하죠. 이제 옆 동네, 같은 동네예요. 네, 지금 38,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6만 원대, 7만 원대 하던 임대료 수준이 120만 원짜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한 5만 원 정도 나오겠죠? 네, 57,000원. 아까보다 어쨌든 떨어졌습니다. 그 옆에 원래 자리 잡고 있던 지산들보다. 요 180만 원짜리 한번 보도록 하죠. 63,000원. 이거는 좀 덜 급하신 분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좀 최근에 가격을 떨어뜨렸던 매물인데, 이거 한번 보죠. 57,000원. 지금 원래 이 안양에서 이 동안구 쪽에 있던 전통적인 그 지식산업센터 지역이 보통 6만원에서 한 7만원 정도 임대료 시세가 있다면, 호계동 쪽에 있는 지산, 이제 최근에 들어온 이제 지산들이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가격이 안정되려면 일단 공급이 다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번 만실은 다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무조건 필요해요. 그건 어디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기가 지금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도 이게 분명히 우리가 나중에 보면 또 그 가격 회복이 다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처음에 막 뭔가 안 나간다고 해서 너무 조바심 가지시지 말고, 이거는 뭐 개인의 선택 사항이죠. 존버를 해서 그냥 내가 원하는 가격을 받느냐, 혹은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내서 리스크를 좀 줄이느냐는 이제 계약자분들이 판단을 하실 부분이고, 그러니까 실사용으로 입주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뭐 관리비 같은 부분, 입주가 빨리 돼야 관리비, 그 기본적인 공용 관리비가 좀 낮아지죠. n분의 1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 평촌도 적을게요. 네. 안양 평촌은 지금 5호에서 한 7만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만 이제 놓고 봤을 때 성수동과 이제 문정동이 가장 이제 핫하고, 구로랑 가산은 조금 아쉽죠. 아쉽고, 강서가 생각보다 높다. 그리고 평촌도 뭐 생각보다 괜찮은데 지금 공급이 계속 되고 있다. 그런 특이점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여기 임대료가 높으면 당연히 임대료가 높은 데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는 좀 틀린 말이에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당연히 여기 매매가가 더 높을 거 아닙니까? 네, 그쵸? 프리미엄이 다 많이 붙었을 거니까 수익률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과연 가능한 자금을 가지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알아보시고 적합한 곳으로 가시는 게 맞죠. 여기에 있는 것들은 수도권에 있는 어떤 지산보다도 비싸요.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성수동 같은 경우나 뭐 문정동, 그리고 성수동 밑에죠, 자양동, 그쪽에 이제 평당 2천만 원짜리가 그냥 분양이 이제 끝났다고 하죠. 평당 2천만 원. 그럼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네. 어디를 또 한번 볼까? 하남을 한번 볼게요. 하남에도 지식산업센터들이 좀 있죠. 어디 쪽에 있냐면, 원래 하남의 지식산업센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에 있고 이쪽에도 있고, 미사강변 SKV1, 여기도 생긴 지 꽤 됐어요. 이게 2019년인가? 그쵸. 2019년 연말에 이제 준공이 된 건데, 생각보다 이제 임대료가 좀 귀여워 보이죠. 아까 서울 거랑 그 평촌 거를 보다가 보면은 1000에 50, 뭐 1000에 45, 뭐 이 정도 수준이고, 전용 평당 임대료가 어느 정도 될까요? 45만 원? 35,000원 정도 수준이 나온다. 그리고 뭐 50만 원짜리는 조금 더 비싸겠죠? 여기 평수가 좀 더 넓네요. 13.47 하면 이제 35,000원, 37,000원, 지금 뭐 이 정도 수준이고, 100만 원짜리는 어느 정도 나오려나? 32,000원 정도? 그러니까 3만 원대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전용평당 임대료가 지금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미사도 자리 잡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공급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용평당 3만원. 그래도 대출이 생각보다 뭐 나쁘지 않게 나왔을 거기 때문에 뭐 수익률이 그래도 한 어느 정도 10% 내외에서 지켜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 신도시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부분이, 곱하기 10이 이제 작동을 안 해요. 여기는 곱하기 10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보통 500만원 단위,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이런 식으로 보증금이 책정이 되고요. 월세는 이것도 사실 자기들이 그 계약자 본인이 어느 정도 수준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 마지노와 그 어떤 가이드라인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부동산들이 보통 제시를 해요. 네, 부동산들이 제시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들은 거래를 발생시키는 게 주 목적이에요. 그래야 수수료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공실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당연히 가격을 깎으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부동산이 가격을 방어를 해주려고 해도 이 시세라는 거는 전체를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처음에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거 지금 미사가 한 3만원대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또 김포 한번 볼게요. 반대쪽으로 가서 김포에도 최근 이제 디온시티라는 게 이제 입주를 했는데, 여기도 뭐 비슷한 수준이에요. 보니까 1080, 1055, 뭐 2140, 1055, 뭐 지금 요런 수준인데 1080짜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80짜리. 네. 46,000원. 지금 제가 계산을 하는 거는 그 발코니 면적 이런 걸 포함을 안 한 거예요. 그냥 오로지 그 계약되어 있는 그 계약서상의 전용 면적만 가지고 지금 하는 거니까, 그래야지 사실 공평하지. 둘 다 그냥 발코니 안 놓고 그냥 이 전용 통당 임대료를 계산하는 건 저는 어차피 보증금도 지금 제외를 시키는 상황이잖아요. 그냥 단순히 수치적인 비교예요. 수치적인 비교고 상대적으로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냥 저의 방법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요. 500에 45 이런 거는 이거는 기숙사 같은데, 네, 기숙사예요. 이거는 기숙사. 지금 이 신도시에 있는 부동산들은 원래 주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주거시설을 하는 부동산들이 대부분이라서 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종종, 아니 좀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를 뭐 오피스텔의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를 지금 여기 상가 업무 공장 토지에다 집어 넣은 거죠. 이거를 그냥 오피스텔로 빼든지 해야 되는 건데, 아니면 원룸 투룸 여기로 빼야지 맞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은 또 사람들은 이게 시세인가 보다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어쩔 수 없이 있죠. 네. 그러게 되면 시세가 또 떨어지는 겁니다. 뭐 1000에 70, 1000에 50, 뭐 여기도 지금 아직 시세가 완벽하게 지금 자리를 잡지 않은 상황이라서 편차가 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보통 1000에 60에서 뭐 1000에 그 70 사이에 이렇게 많이 분포를 하고 있네요. 네. 이 옆 동네에 장기동이라고 있는데, 장기동에 매물이 많이 줄었네요. 네. 장기동에 있는 지산들인데, 여기가 지금 여기는 이제 구례동보다 심각하죠. 네, 임대료가 거의 뭐 오피스텔 수준의 임대료인데, 뭐 그 중에는 괜찮은 것들도 보입니다만은, 처음에 여기가 지금 이 정도면 임대료가 굉장히 임대 매물이 많이 줄어든 건데, 원래 뭐 100몇 개씩 있었어요, 다 건물마다. 근데 이거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차기는 찹니다. 네, 차기는 차는데, 여기에서 자기가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확보를 하고 갈 건지에 대해서는 오로지 이제 개인의 몫이고, 부동산들의 말을 너무 좀 맹신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서울에서 원래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을 오래 하던 부동산들이라면 그나마 좀 괜찮은데, 뭐 지식산업센터가 뭔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부동산들이 그냥 물건이 들어왔고 손님이 왔다고 해서 매진을 시키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실제로 저한테도 이제 전화가 와서 겁을 주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버틸 이 정도 수준은 유지를 하고 싶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솔직하게 부동산들도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여기 한번 다시 볼게요. 장기동. 이게 그래도 사업을 운영하시고 이제 사무실을 쓰셔야 되는 분들인데,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보증금 500은 좀 아니지 않아요? 그래도 내 사업을 할 사람들인데, 아무리 싼 게 좋다고 하더라도, 물론 임차인이라 무조건 싸게 하는 게 좋죠. 싸게 하는 게 좋으니까 깎아달라고 하겠죠. 근데 뭐 월세를 깎는 것도 아니고 보증금을 거의 절반을 깎아달라, 500짜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찾는 거는, 그러면서 자기는 좋은 건물을 쓰고 싶고, 이건 조금 어불성설이지 않나. 인식이 변화도 좀 필요하죠. 좋은 건물을 쓰는 만큼 좋은 거를 그 비싼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좀 그런 인식이 좀 부족한 게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 이제 서울이랑 수도권 쪽을 한번 쑥 슬쩍 한번 살펴봤는데, 물론 이제 제가 잠깐 이렇게 계산을 한 거가 전부가 될 수는 없어요. 전부가 될 수는 없는데, 지금 뭐 보통 이런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국적으로도 사실 굉장히 많은 지산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뭐 부산도 그렇고, 뭐 대구도 그렇고, 뭐 대전도 그렇고, 뭐 수도권에서 여기 오산도 있죠. 네, 오산. 평택, 오산도 있고. 네. 평택도 여기 진이 쪽이랑 이 고덕 쪽이랑은 차이가 좀 심해요. 진이에도 지산이 있어요, 여러분.
나오죠. 근데 여기는 지산이 좀 불편하죠. 여기서는 뭔가 편의시설을 누리려면 무조건 오산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고덕은 조금 다르죠, 상황이. 네. 그리고 고덕은 삼성이랑 붙어 있고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고, 오산에도 이제 최근에 그 하나가 입주를 했고, 입주가 아니죠, 분양이 끝났죠. 그 오산현대 테라타워라고 해서 분양이 끝났고 굉장히 큰 건데, 이제 그거는 오산에서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거고, 물론 세마야 앞에도 하나 있긴 합니다만. 네. 그리고 동탄 쪽에도 지산들이 또 많이 있죠. 네. 이걸 일일이 보기는 저희가 조금 어려우니까, 동탄도 지금은 그나마 조금 자리를 잡았습니다만, 자리를 잡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네. 근데 이 시간은 반드시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하는 시간이다라는 거, 신도시에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하신 분들께서는 조금 염려스러우시겠지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찰 건 다 찹니다. 네, 찰 건 다 차고요. 물론 그 시간이 좀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 시간이 시흥에도 있어요. 네, 시흥에도 지산들이 워낙 많이 뭐 들어서고 있는데, 아까 이제 문정동, 여기 문정동을 이제 보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이제 임대료를 자랑하는 지식산업센터 지역이 약간의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사실. 그러면 우리는 이 이후에 포스트 지식산업센터로서 또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괜찮은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뭐 지금 당장 지산 팔고 다른 거 하세요 이게 아니고, 슬슬 지금부터는 마음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머리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도 근데 여전히 지식산업센터에서 좋은 뭐 매물들, 그리고 내가 입주를 해서 일하기 좋은 지식산업센터들은 충분히 많이 있다. 대신 예전보다는 더 비교해야 될 것, 고민해야 될 것들이 많아졌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오늘 이렇게 지식산업센터의 임대 시세 현황을 좀 알아보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저는 부동산 정보의 맥을 짚어보는 부정맥 TV였고요. 오랜만에 영상을 또 찍다 보니까 제가 너무 정리가 안 된 채로 두서없이 주절주절 떠든 것 같은데요.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고 쉽고, 네,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편하시게 한번 또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